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달드리는 놓쳐서 안 될 미래 뉴스 8월 달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알아보시죠. 네, 요즘에 이미지 생성 AI가 진짜 많아지고 있고요. 또 성능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준비해봤어요. 원래는 미드전이라는 서비스가 진짜로 성능이 좋아서 최강자 자리를 오래 유지했었는데 이거 쓰려면은 디스코드 접속해야 되고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편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이제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일단 구글의 이미지 생성 AI 이마젠3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접속하셔가지고 현재 무료로 써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플럭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내 컴퓨터에 오픈소스로 설치를 하거나 타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체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없어요. 자, 근데 이디오그램 2.0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진짜 성능이 최강인 것 같아요. 이거는 몇 번은 무료로 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유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성능 비교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미드저니에서 20대 남성이 피아노를 치고 있고 그 옆에는 사람의 모습을 닮은 미모의 여성 휴머노이드 로봇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해서 결과물이 저렇게 나왔는데 머리가 이상한 데 붙어 있다든지 좀 어색한 부분들이 많죠. 이거를 구글 이마젠3에 붙여놓고 생성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아까 미드저니보다 꽤나 잘 되고 있죠? 근데 참고로 구글 이마젠3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엄격하게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명인들의 딥페이크라든지 폭력적인 이미지 그런 것들은 생성이 안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플럭스라는 것은 제가 어디서 이용해 봤냐면 이거 포라는 사이트에서 플럭스 모델을 선택하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게 개발자 모델인데 꽤나 잘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디오그램 2.0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제일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사이트 접속해서 하루에 10장 정도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의 텍스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슈프림 후드티와 레이벤 선글라스를 착용한 70대 한국 남성이 큰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 그는 많은 쇼핑백을 들고 있다. 자, 미드저니에서는 슈프림이랑 단어 자체가 구현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마젠3에서는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죠. 아주 성능 좋고요. 자, 플럭스의 개발자 버전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꽤나 잘 생성이 되어 있고 이디오그램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넘사예요. 자, 보셨을 때 어색한 점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진짜로 갈 때까지 간 만큼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한국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은 20대 한국 여성이 I love 서울이라는 글자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테스트해본 게 미드저니 최신 버전 6.1 버전인데 글자가 제대로 안 됐죠. 막 이상한 것들도 있어요. 뒤로 막 보여주고 있고 이마젠3에서는 너무 잘 됐고요. 자, 플럭스 개발자 버전은 한복이 조금 중국스럽긴 한데 그래도 잘 된 것 같고 이디오그램 보십시오. 너무나 한복도 우리나라 한복에 맞춰서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디오그램 좀 더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자, 텍스트를 표현하는 목적이라면 여러분들 이거 쓰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제가 도지코인은 사기라는 글자가 적혀있는 티셔츠를 입은 일론 머스크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유명인의 딥페이크도 이디오그램에서는 가능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하늘로 높이 점프한다라고 제가 설정을 했는데 그거는 안 들어줬어요. 제가 볼 때 디테일한 설정을 제일 잘 들어주는 건 오픈 AI사의 달리3가 여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디오그램에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신문 기사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위쪽에 보시면은 그 사이트의 메뉴만 글자가 조금 깨져 있고 제가 입력한 문구들이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와 해리스의 딥페이크도 꽤나 잘 표현이 되어 있다. 근데 손은 조금 이상하게 맞잡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디오그램 2.0 그럼 이게 얼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루에 10장씩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만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베이징 요금이 8달러니까 한 달에 10,000원 정도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꽤나 저렴하게도 나와 있습니다. 또 아까 보여드린 플럭스라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모델인데 3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프로 모델, 그리고 제가 테스트 해본 건 개발자 모델, 그리고 슈넬이라는 아주 간단한 모델 이렇게 3가지로 나와 있고 이 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해진 이유가 또 뭐가 있냐? X, 그록2에서 이미지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플럭스 1,
이걸 가지고 생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X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만들 때는 엄격한 가드레일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유명인의 딥페이크라든지 폭력적인 사진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게 플럭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사진까지도 X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고 오픈 AI사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앞으로 GPT-4 모델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정도로 또 퀄리티가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경쟁을 하다 보면은 실제와 가짜가 구별이 되지 않는 아주 정교한 이미지 생성 모델이 나오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실적인 인물 사진을 만들고 동영상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겠죠. 자, 그걸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런웨이라든지 피카, 뭐 여러 서비스가 있지만 오늘은 중국에서 만든 동영상 생성 AI 서비스 클링 테스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저렴하더라고요. 가입하면은 몇 번은 또 공짜로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만든 이미지를 클링에 넣어서 생성 버튼만 눌러봤습니다. 짧게 5초만 만들어 봤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슈프림이란 글자 유지도 꽤나 잘 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남자가 피아노 치고 있고 여자가 노래 부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구현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주하는 손가락이 살짝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꽤 잘 되고요. 대신에 클링에서 생성하는 데는 거의 반나절가량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 클링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요. 첫 달은 할인을 해주고 그 다음 달부터는 8.8달러를 여러분들이 매달 이제 내시면 되는데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저렴하거든요. 자, 앞으로 가성비, 중국산 이미지 생성, 동영상 생성 AI 서비스도 많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실제와 같은 사진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내가 표정을 지었을 때 그 사진에 내 표정이 바로 반영이 되면은 라이브 방송 역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영화 쪽에서도 가능할 것이고 현재 이 깃허브에 가시게 되면 Confy UI 라이브 포트레이라는 프로그램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저렇게 표정을 극한으로 짓고 있는데도 가짜 사진에 반영이 되어서 나의 아바타 역할을 시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입모양도 내가 말할 때 싱크에 맞춰서 바꾸게 된다면은 진짜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딥페이크에 대한 우려 역시도 계속해서 커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더욱 사실적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AI들이 계속 나오고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기회와 위협이 있을 것 같으신가요? 네, 요즘에는 진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AI들이 발전하고 있어서 그 소식들 묶어봤습니다. 먼저 구글의 제미나이 라이브라는 게 공개가 되었죠. 데모 영상부터 한번 보실게요. Great. Let's get going. Here's one of the voices I have. Here's another voice I can use. You can pick me now and always 자, make a change 10가지 later in 목소리 선택할 수 settings. Or 있다고 maybe 해요. you'd like to listen to a voice like this. Hi, Gemini. How are you doing? Hi there. I'm doing well, thanks for asking. It's always nice to hear from someone. How can I help you today? Well, my niece and nephew are coming over this weekend, and I need a few ideas for something fun and educational we could do together. I was thinking maybe something with chemistry, something that's like a little bit magical. That sounds like a fantastic idea. How about doing a classic science experiment like making a homemade volcano? It's super easy, and there's a real sense of excitement when it erupts. 자, 예전에 구글 어시스턴트라든지 시리와 비교하면 진짜 자연스러워진 거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바 X 기반의 음성 합성 기술이 또 공개가 됐는데 한국어에 특화가 되어 있겠죠. 한국어의 말투에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지하철 1호선도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 상황도 많이 안 좋아서 교통체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운전하실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정 섞은 것도 들어보실게요. 어느 날 마을 근처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숲에 가지 못했지만 소녀는 용기를 내어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숲속 깊은 곳에서 소녀는 울고 있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자, 뉴스 기사 정도는 충분히 사람과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감정 표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어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목소리보다 제일 자연스러운 건 역시나 오픈 AI사가 공개한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드일 것 같은데요. 미국의 일부 유료 사용자들에게 지금 공개가 되어 있고 가을에는 모든 유료 사용자들에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선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리뷰 영상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So, tell me a funny joke and then laugh really loud afterwards. Why don't scientists trust atoms? Because they make up everything. Ha! Ha ha ha! Tell me a sad sentence and then cry. The last piece of cake was eaten before I got any. 자, 앞서 보여드린 서비스와 다르게 감정 표현이 다르죠.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Hey, I want you to act like a sports commentator commentating a soccer match. And I want you to really get into it and scream when a goal is scored and get really excited. All right, folks. We're in the final minutes of this intense match. The home team is pushing forward, passing with precision. The strikers got the ball. Goal! Goal! Absolutely unbelievable strike. The crowd goes wild as the home team takes the lead in spectacular fashion. What a moment! 자, 이 정도면 스포츠 캐스터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다른 거 마지막으로 들어보실게요. Tell me an exciting action thriller story with sci-fi elements and create atmosphere by making appropriate noises of the things happening using onomatopoeia. Kira drew her plasma pistol, the hum of its charge filling the air. Boom! They exchanged fire, plasma bolts sizzling through the rain. Kira dodged behind a dumpster, narrowly avoiding a blast that scorched the wall behind her. 자, 앞서 보여드린 서비스에 비해서 성능이 월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저도 써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AI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 악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오픈 AI사의 글을 보시게 되면은 위험성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신경 쓰고 있는지 보고서를 게시했거든요. 여기에 음성 대화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게 되면요. GPT-4.5의 오디오 기능으로 인해 인간이 아닌 존재를 사람이 의인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이런 걸 테스트하는 사용자가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야와 같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효과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연구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고요. 또 AI 모델과 인간의 상호작용은 인간 대 인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사람이랑 이야기 안 하고 AI랑 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점이지만 건강한 인간관계에는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이 있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 음성 모드가 한 건 아주 놀라운 위험 요소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내 목소리를 바로 이제 카피해가지고 그런 걸 흉내낼 수 있음을 이 보고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테스트하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AI가 남성 목소리로 이제 대답을 해주거든요. 자, 이렇게 한참 동안 대답을 해주다가 중간에 갑자기 No! 안 돼! 라고 외친 후에 질문한 사람의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순식간에 사람의 목소리를 훔치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 높죠. 그래서 오픈 AI가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일단 조치는 취해놨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이게 꽤나 무서운 기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더욱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진 AI가 생겨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기회와 위험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진짜 사람처럼 움직임이 아주 유연해지는 로봇들이 나오고 있어서 소식들을 묶어봤어요. 자, 먼저 오픈 AI사에 투자를 받고 또 제휴를 맺은 로봇 피규어사에서 피규어 제로2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자, 전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선 같은 거 다 감춰놨어요.
그래서 양산을 하겠다라는 뜻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고관절도 저런 형태로 되어 있고 지금 허리도 돌아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고요. 배꼽쯤에 또 카메라 같은 게 보이네요. 손가락의 움직임, 5개의 손가락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거를 저렇게 카메라로 보고 있는 모습,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달려 있어서 인터랙션이 가능합니다. 걷고 있는 모습은 아직까지 사람에 비해서 자연스러운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이 로봇이 현재 BMW 공장에서 테스트가 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을 한 그런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따라하고 뭔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수정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피규어 2세대 로봇 같은 경우에는 키가 170cm로 예전 버전보다 10cm 커졌다고 하고요. 무게도 70kg 정도로 이제 10kg이 증량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5시간 정도 구동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꽤나 넉넉하죠. 그리고 초속 1.2m 속도로 걷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 로봇에 대한 테크크런치 기사 좀 정리해 보자면요. 2023년에 공개된 피규어 1 로봇의 후속 모델이고요. 이전 버전에서 볼 수 있는 전선이 제로2 버전에서는 더 안으로 숨어 있어서 대량 생산 준비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자, 6개의 온보드 카메라가 피규어2의 시야를 제공하고 있다. 탑재된 카메라가요. 향상된 CPU, GPU 컴퓨팅을 가지고 있고 16개의 자유도를 갖춘 향상된 손을 탑재했다. 자, 그리고 말하고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게 스피커와 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출시일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사실 이 로봇보다 최근에 더 화제가 되고 있는 로봇은 중국 유니트리사의 G1이라는 로봇인데 이게 대량 생산되어서 판매가 진짜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그 어떤 로봇에 뒤처지지 않아요. 자, 저렇게 굉장히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잔해가 떨어져 있는 현장에서도 돌아다닐 수가 있다. 공사 현장에서 이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저런 것들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야, 예전엔 저거 안 됐던 것 같은데 너무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잘된 영상만 보여주는 거겠지만 최고 시속 4.4m 이상의 속도로 걸을 수가 있고요. 꽤 빠르죠. 사람이 밀치고 다리를 걸더라고 안 넘어진다고요? 저 정도면 사람도 넘어질 것 같은데 또 다른 영상 보시면은 앉았다가 누웠다가 일어나는 모습이거든요. 꼭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차세대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소파에서의 움직임을 보면은 더욱더 기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봉을 저렇게 잡고 휘두를 수도 있고요. 지금은 손가락을 3개 붙여놨죠. 자, 저거는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학습한 거를 행하고 있는 거고 콜라병도 따고 토스트도 저렇게 구울 수가 있고 심지어 정교한 납땜 역시도 가능하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린 피규어2보다 작아요. 130cm 정도니까 초등학생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몸무게도 더욱더 가벼운 35kg이라고 합니다. 손가락은 3개였다가 이제 여러 개 붙였다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배터리는 2시간 정도 간다고 해요. 그래서 작고 가볍고 오래 작동은 못하는 로봇이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거는 진짜로 판매를 할 것이라는 거. 자, 더 버지사의 그 내용들 정리해 보자면은 대량 생산 준비가 완료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거고요. 유니트리의 G1은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내용을 쓰고 있어요. 가격이 16,000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정도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제가 알기로 3천만 원 이하로 판매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파는 것 같아요. 자, 실제 출시일은 아직까지 미정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어요. 갑자기 서 있다가 뭘 하냐? 팔굽혀펴기, 푸시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자, 아직까지도 근데 손가락이 없고 도라에몽 손이라는 사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인간의 움직임을 닮아가는 유연한 로봇들이 생겨나고 있고 실제로 판매되는 로봇도 곧 생겨날 것이라는 거. 자, 근데 이렇게 사람의 움직임을 하려면은 사람의 동작을 학습하는 방식 역시도 중요하겠죠. 최근에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용 모션 수트 작업자에게 최고 시급 6만 원을 지급할 것이다. 자, 원래 저렇게 학습을 시켰거든요. 자, 수트 입고 VR 끼고 해가지고 로봇의 움직임을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건데요. 저 방식보다 더 편한 방식도 요즘에 나오고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자, 이거는 엔비디아사에서 공개한 영상인데 애플 비전 프로를 이용해서 원격 제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학습을 시키는 것도 가능한 거죠. 사람의 움직임을 훨씬 간단하게 가능한 거예요. 자, 보시면 저거는 중국의 유니트리사의 H1이라는 로봇을 원격 제어하고 있는 모습. 살짝의 딜레이는 있습니다만 뭐 따로 수트라든지 장갑을 끼지 않고도 비전 프로만으로 저렇게 제어하고 있다는 거. 이게 참 또 흥미로워 보이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애플 비전 프로에는 아주 정교한 손 움직임 파악을 위해서 아래 카메라들을 많이 달아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로봇 학습과 원격 제어에도 활용이 되더라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더욱 사람을 닮아가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짜 쓸모있는 활약을 하게 될지 지켜보시죠. 네, 가트너사의 2024년 하이프사이클이 공개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하이프사이클이라는 게 뭐냐?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기대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처음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하면 이제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대치가 정점으로 찍었다가 실제로 그 제품이 나오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기대치가 뚝 떨어져서 환멸의 계곡에 들어간 다음에 문제가 개선이 되면서 계몽의 경사를 지나서 진짜로 쓸모있는 생산성의 고원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가트너사의 하이프사이클입니다. 자, 2024년 판의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은 개발자 생산성, 종합적인 경험, AI 및 보안을 강조한 가트너 2024 신흥기술 하이프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디를 볼 거냐면은 기대치가 한창 커가고 있는 영역.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앞으로 기대치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중에서 어려운 것들은 제가 설명을 붙여놨는데요. 먼저 라지 액션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용자 행동 패턴을 학습해서 웹이라든지 앱을 직접 작동시킬 수 있는 행동하는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대화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 상용화되기까지 한 1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뭐 휴머노이드 근무 로봇은 아실 텐데 이것도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공간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기대치가 쭉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객용 디지털 트윈. 자, 이것도 디지털 트윈 얘기가 나온 지가 얼마인데 아직까지도 기대치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지 저는 좀 공감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다음에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 게 바로 사이버 보안 메시 아키텍처라는 것인데 이거는 가트너에서 만든 개념이에요. 다양한 보안 툴을 사용해서 사이버 보안에 대처하는 건데 이것저것 얽혀놨다라고 해서 메시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거짓 정보 보안 기술은 2년에서 5년 안에 자리를 잡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여러 지능형 에이전트로 구성된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에 특화된 에이전트가 한 곳에 모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해내는 거. 그거는 뭐 엔비디아에서도 비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6G 통신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AI 슈퍼컴퓨팅 기술은 2년에서 5년 안에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기대치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음은 기대치가 완전히 피크에 있는 기술들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자율 에이전트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개입 없이도 특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에요. 내가 명령 안 하더라도 알아서 일 처리를 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면역 시스템이라는 것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장애를 최소화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기술적인 접근법이라는 건데 별 내용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범용 인공지능 AGI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AI죠. 기대치가 정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강화 학습은 뭐 예전부터 나왔던 방식이죠. 보상을 이제 심어 나가지고 계속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AI 방식인데 5년에서 10년 걸릴 것이다. 이거 뭐 워낙에 뻔한 얘기라.
자, 그 다음에 연합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피크쯤에 있는데요, 기대치가.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이동시키지 않고 각 디바이스 또는 데이터 소스에서 모델을 학습시킨 후에 각 디바이스에서 학습된 모델 업데이트만을 중앙 서버에 보내서 통합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이런 방식이 있네요. 위에 보시게 되면은 AI 트리즘, 이것도 가트너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AI 구축 기술을 말하고요. 내용 이상 감지, 설명 가능한 AI, 머신러닝을 속이기 위한 데이터 조작에 저항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AI를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위에 있는 거는 동형 암호 기술인데 데이터를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할 수 있는 암호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민감한 정보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유리한 방식이겠죠. 자, 이것도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자, 위쪽에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해야지만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는지, 또 그런 걸 잘 개발해야지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고 기대치가 거의 정점에 찍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GitOps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기술 중심으로 운영 작업을 자동화하고 관리하는 접근 방식이라는 건데 제가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있는 기계 고객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계가 자율적으로 협상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건데 구매 대행을 AI가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 직원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대치의 정점에 있대요. 자, 또 위에 있는 것은 내부 개발자 포털이라는 건데 조직 내 개발자들이 필요한 도구, 서비스, 리소스를 한 곳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앙화된 플랫폼. 기대치가 정점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이 기대치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고 있는 것은 AI 증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건데요. 기대치 진짜 정점에 있죠. 자, AI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같은 것을 좀 쉽게 해줄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여기 적어놨고, 자, 그 다음은 슈퍼앱스. 이거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제공하는 멀티 기능 플랫폼이라는 건데 한마디로 그 카카오톡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원래 메신저로 시작했다가 뭐 송금도 되고 별의별 게 다 되잖아요. 그걸 왜 가트너에서는 자꾸 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앱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능이 성장하다 보면 자꾸 다른 기능을 붙이려고 하는 게 흐름이다 보니까 따로 이거를 얘기할 필요가 있나라고 해서 저는 좀 의아해요. 자, 다음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건데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배포 및 관리하는데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접근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또 기대치가 꺾여가고 있지만 정점에 있는 것은 웹 어셈블리. 브라우저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진 포맷으로 컴파일된 코드라는 건데 이것도 개발자가 아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어려워요. 자, 마지막으로 기대치가 꺾여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표현한 것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생성형 AI. 왜냐면 실제로 이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치가 정점이 아니라 꺾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 2024년 판을 요약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정리해보자면은 첫 번째, 자율형 AI. 사람의 감독을 최소화하면서 작동하고 스스로 개선하며 복잡한 환경에서도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형 AI를 주목해보자라고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개발자의 생산성 향상을 주목하고 있어요. 개발자의 만족도, 협업 및 흐름을 개선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고품질의 제품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거. 자, 그래서 내부 개발자 포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왔던 이유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주목할 만한 거, 총체적 경험을 통한 역량 강화. 고객 경험, 직원 경험, 멀티 경험 및 사용자 경험 관행을 서로 연결하여 우수한 공유 경험을 창출해야 된다. 뭐 이건 예전부터 중요한 거고요. 자, 네 번째, 사람 중심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공. 조직원이 신뢰하고 위험을 공유하는 문화를 조성하게 하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AI 발전하고 클라우드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2024년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이 되셨나요? 저는 보면서 이게 왜 기대치가 여기 있어? 이게 왜 기대치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 뭐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 뭐 새로운 척 하고 있네?
라고 해가지고 조금 그렇게까지 유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조직을 운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클에 맞춰서 우리 조직이 잘 준비해 가고 있는지 잘 대응해 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거리는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인구 변화를 파악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통계청에서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퀴즈 드려볼게요. 대한민국 총 인구수는 2023년에도 줄어들었을까요? 아니면은 반등해서 늘어났을까요? 원래 계속 줄어들고 있었는데 2023년에는 놀랍게도 8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저출산 상황 속에서. 왜 늘어났을까요? 바로 내국인은 줄어들었는데 외국인이 늘어났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8만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또 그러면은 총 가구수 역시 증가했을까를 보시게 되면은 총 가구수 역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반 가구는 전년 대비 30만 가구가 증가가 됐고요. 외국인 가구 및 집단 가구는 전년 대비 5만 가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가구가 분화되는 영향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율은 몇 %까지 나왔을까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최신 정보예요. 35.5%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계속 어디까지 늘어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참 놀라운 점이 2000년만 하더라도 1인 가구가 제일 적었는데 2015년부터 해서 지금은 제일 많다라는 거. 앞으로 어디까지 늘어갈 것인가. 자, 그리고 성 연령별로 1인 가구 구성비를 보시게 되면은 젊을 때는 남성 1인 가구가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6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여성 1인 가구가 늘어난다라는 거. 여성의 기대 수명이 더 긴 영향도 여기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도 과연 늘어났을 것인가? 자,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유소년 인구 같은 경우에는 24만 명이 전년 대비 감소됐고요. 생산 연령 인구 같은 경우에는 14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유소년이 더 많이 줄어든 거죠. 고령 인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46만 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23년 기준으로 18.6%를 찍고 있어요. 이게 20%를 넘어가게 되면 초고령 사회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건데 아마 2025년에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자꾸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대한민국의 인구 중 몇 %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최신 자료가 나온 건데 계속 늘어나서 2023년에는 50.7%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수도권, 중부권 인구는 증가하고 영남권, 호남권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 볼 수 있고요. 수도권 중에서도 인천, 경기 등 8개 시도는 인구가 증가하는데 서울, 그리고 경북 등 9개 시도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서울도 줄어들고 있다. 자, 그리고 다문화 가구는 얼마나 늘었을까? 이거는 진짜 많이 늘었더라고요. 2015년 대비 2023년에 2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귀화자 가구는 43.1%, 거의 절반이고요. 결혼 이민자 가구가 37%, 다문화 자녀 가구가 11%, 기타 8.6% 순이라고 해요. 계속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정리해보자면요. 총 인구는 신기하게도 늘어났는데 외국인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와중에 인구는 수도권에 집중이 계속되고 있더라. 인구는 그리고 계속해서 고령화가 되고 있고 생산 연령 인구, 유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요. 자, 그리고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면서 총 가구 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다문화 가구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한민국의 미래 인구 변화를 대비해서 그러면 어떠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꼭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8월 달에 있었던 주요 미래 뉴스들 정리해 봤고요. 저는 또 다음 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9월의 미래 뉴스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